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야 진짜 저렇게까지 아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부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쓰네, 대통령실에서 준비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저렇게 아첨을 했으면 들어가서 야 이제 나한테 내놔 이랬을 텐데 뭘 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실제로 그 뒤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슈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야 굉장히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종혁 최고위원님 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아니 저는 뭐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 나갔어도 뭐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거는 좀 초당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면 그거는 무슨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저도 이제 그 새벽까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야 진짜 저렇게까지 아부를 하는구나 트럼프한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부를 하는데 근데 약간 조금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 왜냐면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냥 보통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 정상들 불러다가 뭐 온갖 모욕과 그 무시 그렇죠? 그 공격을 해대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거기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아부의 단어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또 이제 아주 제가 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켜본 건 북한 문제가 네.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었잖아요. 북한 문제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번 회담은 북한 문제를 통해서 물꼬를 튼 거예요. 그렇죠? 네. 북한에다가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서 저 골프 좀 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든가. 그 트럼프 대통령 없을 때 북한이 미사일하고 핵 많이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맞아 바이든 때 그렇게 됐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잘난 책을 막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하시고 저는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다 마라톤 할 때 왜 자기 성적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뛰도록 도와주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아부잖아요. 이 고도의 아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쓰네, 뭐 대통령실에서 준비 많이 했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저렇게 아첨을 했으면 들어가서 야 이제 나한테 내놔. 네가 이렇게 나한테 아첨했을 때 내놔. 이랬을 텐데 뭘 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쨌든 표면상 드러나는 거는 과거처럼 그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부시한테 디스맨이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홀대를 받아서 그때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극복한 거는 잘했다. 네. 잘한 건 잘한 거고. 근데 실제로 그 뒤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네. 왜냐하면 합의문이 공식적인 합의문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혁명, 숙청 이런 단어로 이제 사실 정상회담의 이 전조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잖아요. 시작 전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왔었죠. 예, 그 뭐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를 드리면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문명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글을 누가 전달했을까? 그러한 정보를 누가 전달했을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잘못된 정보가 옛날에는 그 잘못된 정보가 그 극우 세력 내에서만 통용이 됐다면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전달되고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하게 시작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후에도 또 재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부재 중에는 항상 비서실장이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데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극우 세력이
미국의 극우 세력과 어떻게 연결돼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극우는 옛날에는 그냥 주변부였어요. 근데 주변부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이제 중심부로 계속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 모습을 보였다면 그 모습이 이제 해외까지 가서 미국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정치가 막아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게 꼭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노조에서도 그 워싱턴에 가서 시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삼보 일배하면서 뭐 그런 시위 막 벌이고 그러다가 뭐 미국 경찰한 거기서는 또 미국 경찰한테는 꼼짝 못 하시더라고. 한국 경찰한테는 뭐 폭력도 행사하고 그다음에 뭐 법도 어기고 그러시는데 네. 미국 가서는 꼼짝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 극우나 극자나 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일정 세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소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적으로 연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과연 주류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정정이 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 트럼프가 그것을 있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뭔가 우리한테 부당한 행동을 하면 그건 문제죠. 하지만 뭐 우리 정부가 그럴 정도의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러나 그 압수수색한 건 사실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무슨 저 최상병 특권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 저는 굉장히 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최상병 특검의 그 임 사령관이 이분이 순복음교회 신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사를 받아서 목사님하고 전화했었는데 그 전화를 했었으니까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집까지 교회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보여주기인지 뭔지 그다음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국제적인 문제까지 비화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있을 때 저희가 이건 너무 과하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특검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하면 반드시 후폭풍이 온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단어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단어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피스라는 거죠? 단어. 네. 뭐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도성이 아니고 미국 주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반도의 문제, 북핵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평화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의 정립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1기 트럼프 시절에 저도 뭐 그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화는 우리가 갖고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받으시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국정 운영의 방식이 이번에 다시 복원이 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굉장히 극과 극을 그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 무슨 무슨 그 대한민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 그런 나라에서는 투자 못해, 비즈니스 네. 못해.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극우 진영에서는 막 환호를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윤통을 구하러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국제 정세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뭐 환호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그 좀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니까 뭐 전환길 씨부터 그랬잖아요. 이게 뭐 대통령 저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뭐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우리 그 극우 진영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잘했다,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것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뒤에 이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트럼프라는 특이한 대통령에게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것을 노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성공했다. 그리고 적어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도. 네. 그런 면에서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지지도 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지지도 올라갈 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제 극단의 협상 전략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셜 미디어의 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 이전을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자국 영토에 있는 땅을 다른 나라한테 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것을 먼저 던져놓고 그러니까 극단의 네.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잘 그 마무리한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 문제는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냥 저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저 식민지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땅을 자기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가져가요? 그건 불가능한 어느 나라에서도 안 되는 건데 저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국유지에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사유지에 임대를 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28,000명인데 4만 명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도 일본처럼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소유권 임대료 같은 것들 우리 안 내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 그리고 협상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대단히 이 지혜롭고 영특하신 분이다. 아니 뭐 지혜롭기까지 해요.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혜롭다는 표현은 이거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고 조금 사실이 아닌 내용도 그것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잘못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게 바로 협상 전략이고 상대를 흐트러 놓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합니다.